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답할진이 드디어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어떤 건지 여러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사연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시죠. 자, 초등학교 3학년 영어 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엄마표로 어학원처럼 체계적인 영역별 공부법. 중3, 내신은 집에서 잘하고 있는데 영어 학원 안 다녀서 고등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함. 듣기, 문법, 독해 등 고민.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주셨는데요. 초3 친구랑 중3 친구랑 이렇게 좀 갭이 되게 크네요. 초3 친구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영어학원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학원처럼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우리 중3 친구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어머님이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좀 체계적으로 많이 가이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3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 시점에 중학교 3학년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지금 이제 예비 고1일 거고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그런 조금 질풍노도의 그런 약간 혼란의 시기를 겪는 그런 입시 체제를 겪는 학년인데요. 우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영어 학습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여전히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어떤 채널 같은 데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조금 놀아도 돼요. 아이들 좀 편하게 해줘도 됩니다. 라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공교육에서 처지는 순간, 그거 누락이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대체로 제가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심각해요. 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공교육 수준에서 미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니까는 문법도 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영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몰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내신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잘 하고 있대요. 근데 내신이 보통 중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2개 단원씩을 나가요. 중간고사 2단원, 기말고사 2단원 이렇게 해서 본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지 또는 정말 영어 독해나 리스닝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법 공부만 조금 더 추가해서 내신을 잘 봐왔는지 이렇게 조금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떤 쪽의 성향인지는 우선 어머님이 이 질문 주신 어머님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습서나 교과서를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 타입인지 독해 전반에 대한 기초가 탄탄하고 어휘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그 해당 그래머만 조금씩 넣어주면 잘 따라가고 내신에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A 케이스인 경우와 B 케이스인 경우에 우리가 고등에 진입했을 때 좀 가야 되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도 좀 다른데요.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3 겨울방학이 되면은 사실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이나 과학, 다른 과목들 그리고 국어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까지 준비를 할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 영어는 평소에 해라.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 고학년이 되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우선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A라는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과 B라는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의 차이는요. 고등에 가서 수능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첫 번째 겪습니다. 왜냐하면 독해 기반으로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휘를 잘 넣어주면 어떤 글이든지 읽어낼 수 있는 수능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 그냥 이거를 달달달 외우기만 했던 친구들은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A와 같은 형태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중학교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지만 고등 가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이 문법 하나의 어떤 트레이닝이 조금 부족해서 한두 개 정도 틀린다. 내신에서 조금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독해 구조나 어휘가 탄탄한 친구들은 고등 가서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이 사실 어렸을 때 초등 때나 더 어렸을 때 원서 기반으로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엄마표로 많이 듣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중등에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그런 데서 별로 이렇게 성과를 못 낸다 또는 내신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친구들이 고등 가서 수능에서는 굉장히 날아다니거든요. 하지만 고등에서도 수능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내신 시험도 있기 때문에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A가 더 유리한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경우도 B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 공부는 반드시 B의 방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등부터 찬찬히 잘 쌓아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자, 왜 내신도 B의 방법이 유리하냐면요. 암기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더 이상 아닙니다. 네, 고등은 중등 학습에 비해서 한 몇 배 정도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한 4배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2배 이상이에요. 네,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외운다? 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서 다 모든 과목들을 처리한다. 영어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외워서 암기 베이스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등학습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암기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독해의 중심을 많이 잡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친구가 A처럼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고등학교는 뭐 조금 성적이 늦게 더디게 나오더라도 암기 베이스로 하는 것들의 어떤 버릇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내신만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개 점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영어 방법은 A의 방식이 아니고 B의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많은 지문을 스스로 어렵지만 계속 읽어보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것들이 사실 중등에는 되게 강하지만 고등에는 내신에서 나오는 문법이나 어법들 고등에서는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는 것들은 해야 하지만 사실 수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글 읽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책 읽기라든지 어떤 지문을 읽어내려가는 속도, 그 다음에 어휘의 부족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걸 빨리 잡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지엽적인 내용들을 계속 암기하거나 또는 지엽적인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문법을 학습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고등에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다른 유튜버들 이야기들 들어보지만 초등에서 그냥 노세요. 편하게 놀리세요. 아이 그냥 두세요. 라고 하는, 자, 많은 이야기들을 어머님들이 유튜브에서 들으시겠지만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초등에서 놀라는 게 진짜 마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든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에 그런 어떤 습득 방식이나 학습 방식들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중등 때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땐 사춘기도 오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 때 그런 습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와 잘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중등 때는 아이가 정말 많이 달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럴 때 아이가 혹시 내신 시험을 볼 때 그냥 무조건 암기 방식으로 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를 하셔야 고등 때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중등에는 굉장히 제가 드릴 연습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드릴식으로 많이 복습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면 중등 시기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활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함께 진행을 하셔야 고등에서도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등의 시험 방식 자체가 그런 암기와 반복을 요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 순간 시험 대비 직전에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학교 3년 내내 전반적으로 내가 평소 공부 습관이 그렇게 뭔가 다 암기하고 외워버리고 하는 습관이었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고등에서는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탐구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입시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5번째 이야기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6번째 답할진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